여러분 반갑습니다. 행 소장입니다. 새해 잘 보내고들 계시죠? 저도 이제 2025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올해 다행히도 이제 제가 기존에 해왔던 그 경비 지도사 업무를 다시 이제 재계약을 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이쁘게 봐줘서 1년 이제 추가 이제 재계약을 했고, 또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제 강의를 좀 2월 달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해왔던 소일거리 이제 이런 거 좀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해 들다 보니까 작년에 명퇴도 하고 퇴직을 했던 그 동기생들 그리고 후배들을 연달아 한 세 분을 요번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퇴직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화제가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세 친구들은 준비들을 좀 잘 하셨더라고요. 한 친구는 그 오래전부터 이제 행정사를 하려고 아예 퇴직하면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노하우라든지 뭐 실무라든지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행정사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행정사를 해볼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그 후배는 아예 행정사를 할 생각을 하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 또 한 친구는 요번에 이제 퇴직을 하자마자 경비업체를 하나 이렇게 차렸어요, 보니까. 큰 병원을 하나 이렇게 의뢰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환경, 뭐 시설, 그 다음에 경비까지 이제 그렇게 담당을 하는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경비업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3월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운영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보니까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하려고 뭐 경비 지도사 자격증도 따놓고 또 교육도 경비 관련된 교육도 또 다 받고 이러면서 준비를 또 아주 단단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경비 지도사 하니까 경비 지도사는 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친구는 어, 원래 기본적으로 연예인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봅니다. 무슨 그 토론회라든지 그 세미나라든지 또는 그 각 그 지자체에서 하는 그 크고 작은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에 대한 사회 이거를 또 정말 잘 봐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아예 나가겠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더라고요. 야, 그래서 요새는 퇴직 관련된 이야기들을 유튜브나 또 언론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들 그렇게 준비들을 좀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준비된 자의 여유에서 그 퇴직의 아름다움이 보인다. 우리가 이제 보통 퇴직을 생각하면 가슴이 좀 설레잖아요. 저도 한 40대 중반까지는 퇴직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에 거의 이제 올인하고 미쳐서 이제 그렇게 살죠. 그런데 이제 50대가 넘었으니까 퇴직 후는 어떤 생활일까? 그리고 나에게 퇴직 후에 그 정말 멋진 생활들은 어떤 것이 다가올까? 이제 이런 좀 설레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는 것은 좀 서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퇴직 후에는 정말 멋지게 좀 살아야지 이제 좀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그 설레임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퇴직에 대해서 좀 두려움보다도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람을 찾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어쨌든 뭐든 간에 유비무환이라고 준비되지 않으면 늘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퇴직이라고 하는 정말 그 제2의 인생,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또한 당황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몇 가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본격적인 퇴직 준비를 현직 최소한 5년을 남겨둔 시점부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못했어요. 아니, 생각은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 뭐랄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준비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만난 후배들을 보니까 5년 전이 아니라 거의 10년 전부터 준비를 한 그런 후배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현명하다. 그래서 내가 퇴직 이후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은 뭐 50대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40대에 또 이렇게 빠른 분은 하기도 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명퇴하거나 중간에 퇴직하시고, 또는 이제 60에 정년퇴직하시고 하시는데, 그 어떤 퇴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현직이 5년 정도 남았다라고 어느 정도 계산이 서면 그 5년 정도는 최소한 퇴직 준비에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위 하나만 받으려고 해도 최소한 요새 뭐 이제 2년, 3년 이렇게 이제 걸리잖아요.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해도 그렇게 걸리거든요. 이제 좀 괜찮은 자격증들은. 그러니까 퇴직 후를 조금 여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내려면 최소한 현직을 5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는 퇴직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그 퇴직을 5년도 안 남겨놓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 후의 생활을 부부가 아내와 남편과 꼭 상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만나는 이제 후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들 이제 부부관계는 다들 좋으세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한 35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아내하고 갑자기 호흡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작년에 11월 달에 퇴직을 했는데 지금 이제 2달 됐잖아요. 근데 2달 동안 지금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에 퇴직하고 부부들이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아기자기하게 인고 부부처럼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몇십 년씩 그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에 부부가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그동안에 살아온 루틴이 다르거든. 그래서 퇴직 준비하면서 꼭 부부간에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돈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가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 취미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행은 뭐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가족 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그 뭐 부모님을 부양한다든지, 또 어떤 뭐 아내가 또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또는 뭐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그 퇴직 이후에 어떻게 우리 부부가 가정을 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의 안 하고 뭐 퇴직하면 대충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외로 호흡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인연이라고 하니까 현직에 있을 때 맺었던 인연, 또 퇴직을 앞두고 맺은 인연, 그리고 퇴직 이후에 맺은 인연, 이건 이제 다 포함되는 건데, 오늘은 이제 퇴직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니까 현직에 있을 때 맺었던 인연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퇴직을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떠나는 거는 뭐 말없이 떠나는 거는 뭐 그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일부러 나하고 소중하게 지냈던 사람을 멀리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연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그래도 당분간은 나하고 현직에 같이 있었을 때 알았던 분들하고의 대화가 그래도 조금 오래도록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먼저 퇴직하신 선배님들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현직에서 오래도록 같이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지냈던 그런 동료들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는다든지 조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2월 달부터 나가는 강의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제가 순경 때 맺었던 그런 선배님이세요. 저보다 한 10년 선배님이신데 퇴직하셔가지고 그분도 이제 강의하는 쪽으로 일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번에 이제 이거를 좀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제가 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나를 깊게 알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선후배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번째는 이 돈 문제, 퇴직 이후를 대비해서 재정적인 부분은 준비를 좀 잘 해놓으신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이제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누가 뭐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냐. 사정이 그러니까 못하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후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빚이 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자녀 학자금 대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아직 빚 못 갚은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현직에 있을 때 이런저런 뭐 좀 부업을 좀 해본다고 이제 아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이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퇴직은 몇 년 안 남았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가지고 충당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최선에 얻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현직에 있을 때 수입의 한 7, 80%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퇴직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7, 8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6, 70% 정도의 수입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또는 퇴직 후에 안아야 될 여러 가지 빚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퇴직 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꼭 체킹을 해 보셔야 돼요.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퇴직 후에 내가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조금은 좀 안정적인 그런 방향을 찾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꼭 찾아라. 다섯 번째는 이 여가를 보내는 거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도 고민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퇴직하면 뭐 쉬는 시간 많으면 뭐 나 혼자 놀기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의 직장 생활을 하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 규칙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해방이 돼서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을 활용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퇴직하면 뭐 어른이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는 여가를 내가 어떻게 보낼까, 취미 활동이라든지 내가 좀 배우고 싶은 거, 그리고 또 가족과 어떻게 또 그런 시간을 보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거 깊게 좀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이제 시간이 되면 퇴직, 은퇴라는 걸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이제 이 세상에서 차츰차츰 가치를 잃어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오는 시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최대한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시간들이 조금 풍요로워지지 않나, 그리고 조금은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퇴직 이후의 생활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뭔가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